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타트업TV 박준성입니다. 제가 좀 전에 앞서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의 그런 작성 포인트들을 설명드렸죠. 근데 초기 창업 패키지도 거의 대부분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은 같이 가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랑은 조금 다르게 초기 창업 패키지 작성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얘기했던 거는 제외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려면 예비 창업 패키지 영상도 같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항목들은 거의 비슷한데 요약을 조금 드려볼게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5페이지가 아니라 7페이지로 2페이지 더 추가되어 있다 정도 보게 되겠고, 전체적인 거를 작성하기보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안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주안점을 줘야 되냐? 일단은 초기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 때 무엇을 하였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와 실적이 있으면 있겠죠. 근데 성과와 실적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초기 창업 패키지 때는 어떻게 이거를 보완을 할 건지,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때보다 성과와 실적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성장 사다리가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 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림을 좀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에 우리가 여러분이 사업을 이제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산 정산에 이제 여기가 이제 목표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여기까지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올라왔고, 이번에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을 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부족한 거는 나중에 투자 유치를 받아서 골까지 가겠다. 이런 식의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림을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상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다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처럼 3억이 든다고 했을 때 내가 1억을 가지고 지금 시제품을 만들었거든. 그럼 초기 창업 패키지 때 1억을 가지고 이때 제품이 양산 준비를 하고 무슨 쇼핑몰도 만들고 등등등을 해서 이제 판매 준비까지 다 초기 판매한 100개까지 하겠다 이렇게 좀 올라가야 돼요. 투자 받으면 수출도 하고 이제 국내 예를 들면 초기 판매 때 초기 창업 패키지 때 국내 판매까지 하고 나중에는 투자 받아서 여기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수출도 하고. 요런 로드맵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했고 이번에 초기 창업 패키지 때 여기까지 갈 거고, 초기 창업 패키지가 끝나면 나머지 투자 받고 좀 더 수출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목표까지 가겠습니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어디까지 했는지 실적 정리를 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 때는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 거기까지 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을 뽑아주는 관공서는 실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보통은 매출이라던가 고용이라던가 아니면 지식재산권 확보 실적이라던가 수출이라던가 이런 실적들이 주류를 이루게 돼요. 아니면 앱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MAU나 DAU,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다른 실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랑 다르게 실적 베이스로 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실적을 이뤘고 향후에는 여기까지 실적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영진의 마인드로 그런 실적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과거에 어디까지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과거에 어디까지 했고 향후에 올라갈 거고.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만으로도 사업이 다 완성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내가 골까지 올라갈 건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내용에서 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념상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 때랑 초기 창업 패키지 때 같은 아이템이 있죠. 예비 창업 패키지 때 A라는 아이템을 했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 때 A라고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부 사업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생산,
기지원 제품은 지원 제외된다. 그래서 동일한 아이템으로 사업계획서 내는 경우는 탈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A란 게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A랑 관련이 있지만 A보다 좀 더 다른 A 플러스라는 걸 할 건지, 아니면 A랑 연관은 있지만 조금은 다른 제품이 B라는 제품으로 지원할 건지 여러분의 아이템이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요즘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때랑 연관이 있으면서 그래도 동일하면 안 되는 그런 아이템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죠. 그게 동일하면은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수준도 어느 정도 향상을 시키고 그런 내용을 적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내용을 여러분이 아이템이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 것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은 쪼록쪼록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 가점 사항을 있으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서비스 차별성 여기 요약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동기 동일. 다 예비 창업 패키지 작성 포인트랑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안에서 사업 전체 로드맵이 나오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사다리죠.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세 가지랑 아까처럼 세 가지로 이렇게 그리면, 자,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이렇게 해서 끌어올렸어요. 이번에 초기 창업 패키지 때 주시면 여기까지 끌어올릴 거고, 그 이후에 제가 뭐 투자 받아가지고 마지막 목표를 이룰게요. 요런 식의 전체 그림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2단계다. 2단계 때는 내가 무엇을 할 거고 어떤 실적을 올릴 거다. 거기에 대해서 예상되는 걸 여러분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때 여러분이 목표 및 달성 방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요 뭐에 대한 목표일까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물어보면 아까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목표일 수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는 제품이 개발 관련된 목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초기 창업 패키지 때 시제품 개발까지 하겠다. 아니면 양산까지 뭐 금연까지 찍겠다. 아니면 그냥 바에 판매까지 하겠다. 국내까지 판매까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들어갈 수가 있고, 매출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고용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투자 유치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표든 좋으니 아까 이렇게 원하는 다양한 실적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이걸 달성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 때는 당연 다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때는 한번 도전해 보세요라는 창업 장려 차원이었다면, 초기 창업 패키지 때는 잘 나가고 실적 나오는 기업을 뽑아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해서 나는 어떤 실적을 달성할 거고 그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쓰는 게 결국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과거에는 내가 언제 어디까지 했는 전체 로드맵을 보여주고, 예비 창업 패키지는 어디까지 했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여기까지 갈 거야 라는 걸 정확히 명시할 수 있다면 좋은 사업 계획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별성도 여기서 내용이 있고요. 자금 조달 마찬가지로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금 조달 계획도 거의 동일하게 내용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판매 쪽이 훨씬 더 부각되죠. 왜냐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말 그대로 시제품 만드는 기간이었으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빨리 만들어서 빨리 팔아라로 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판매 실적이 없는 분보다 있는 사람이 좋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도 없으니까 팔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팔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시장을 잘 하는 사람, 매출 실적이 있거나 그런 업체들이 뽑히기가 좋죠. 해외 수출도 마찬가지로 수출 준비를 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관련해서 특허나 인증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 MOU 같은 거 받으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없으면은 담당자 명함이라도 여러분이 체크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판매 성공은 매출로 직결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 내용은 예전에 잘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설명드렸으니까 됐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으면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제가 한 45분 좀 설명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설명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부분들은 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초기 창업 패키지 설명이 적어요 하시지 말고 꼭 예비 창업 패키지 그 작성 포인트들을 봐주시면 바랄게요. 중요한 거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여러분은 초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요만큼 올랐고 뭐 이런 성장 사다리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꼴이에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이만큼 했습니다 라는 과거의 실적도 요약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초기 창업 패키지 때 도와주시면 저희는 이만큼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분명한 목표점을, 여기 목표점이죠. 이런 목표점, 요 초기 창업 패키지의 목표죠. 여기를 중간 단계 베이스 캠프의 목표를 제시를 하고 이때 여러분이 어떤 실적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는 경영은 숫자 싸움, 실적 싸움이다라고 좀 거기에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안 받고 초기 창업 패키지 가신 분들은 초기 창업 패키지가 시작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정부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고 올라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생긴다. 그래서 뭐 그냥 바로 사업자를 내서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는지 몰랐다는 분들은 그냥 예비 창업 패키지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런 실적들을 제시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달성 방안을 여러분이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 골에 가기 위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 때는 달성을 못하겠지만 향후에 어떤 노력들, 어떻게 투자 유치를 하고 어떻게 판매 노력을 하게 되면 이 골에 도달할 수 있는지까지 비록 이 초기 창업 패키지 안의 범위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제시를 한다면 좋을 겁니다. 아울러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으신 분들은 예비 창업 패키지 때 받았던 아이템과 동일하면 안 되고 조금 더 고도화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소프트웨어 쪽 하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의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소개팅 플랫폼을 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이게 여러분이 초기 창업, 예비 창업 패키지 때 받았어요.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 때는 뭐 이런 거죠. 빅데이터나 AI로 내가 원하는 이상향을 추천해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방향은 일치하면서도 기술적으로 상상됐죠. 이런 경우들을 기본적으로 선호합니다.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봐요. 반대로 제품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제가 다양한 시제품을 만들었어. 시제품을 한 2억 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양산되기가 어려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소재도 조금 바꿔야 되고 디자인도 좀 바꿔야 돼. 그래서 이 A 제품을 A 풀로 바꿉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A란 제품이 그냥 이쁘게 생긴 뭔가 하나의 제품이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IoT 기능을 추가시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기능들을 하나씩 이렇게 올려가는 겁니다. 아니면 이때는 기업용 제품이었어요. 대형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가정용 제품으로 소형으로 바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에서 기능적인 추가를 하게 된다면 바람직한 중복 지원 문제도 생기지 않고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초기 창업 기업들이 충분히 실적이 낼 수 있고 나중에 향후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을 넣어주시면 좋고 아울러 정부에서는 투자 유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예요. 솔직히 저는 이게 조금 반대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굳이 투자 유치가 아니라 제품 잘 팔고 매출 잘 나오면 되지. 근데 꼭 투자 유치를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는 투자 유치 받은 기업들 너무 좋아해요. 약간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매출만 잘 나오면 되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초기 창업 패키지는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성공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 예비 창업 패키지 때 받았던 노력했던 투자 유치 노력들을 써주시면 좋고 아니면 아까 특히 자금 조달 계획에서 향후에 내가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 유치를 받을 건지에 대해서 열심히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 여러분의 전체 사업의 목표는 매출이고 어느 정도 특히 한 1억 정도 지원받았으면 10억 이상의 매출 날 수 있는 그런 성과의 목표를 두고
초기 창업 패키지에 놨을 때 어떻게 그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거에 내가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어디까지 했다는 걸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에 어디까지 공부했고요. 금년에 여기까지 해서 내년에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 창업 패키지는 과거, 현재, 미래 요 세 가지가 공존하는 내용으로 적되 실적이나 투자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목표를 적시해 준다면 좀 더 성공률 높은 사업 개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초기 창업 패키지 작년에 경쟁률 높았고요. 좀 어려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회니까만큼 여러분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드린 말이 절대적으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성공 포인트들은 많고 또 노하우들도 다르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뭐 갖고 있는 노하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도움이 되거나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은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선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